안녕하세요. 민구구입니다. 사무기 시리즈가 너무 밀렸습니다. 사회초년생, 대학생 첫 차로 중고 SM3를 추천하는 세 가지 이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추후 영상으로는 이제 첫 번째, SM3를 중고로 구매하시자마자 꼭 하셔야 할 세 가지 항목, SM3 중고차 등급별로 유의하셔야 할 차이점, SM3 고질병까지가 확정적으로 구성한 영상이며 추후 생각나는 대로 상세히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대학생 민구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SM3를 추천하는 이유 언급에 앞서 무조건 중기형 이후로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가급적 얼리 트림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SM3가 연식별로 큰 차이는 없는데 세부적인 차이가 은근히 커요. 그리고 이 완성도는 중기형부터 빛을 발합니다. 전면부 디자인 디테일만 봐도 꽤나 다른 차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설명 시작합니다. 동급 대비 아주 저렴합니다. 이게 2012년 8월 이후 엔카 진단 10만 킬로 이하 매물 조건입니다. 2013년식 SM3 알리트림은 530만원의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K3 2012년식 럭셔리 트림은 740만원, 이것도 무사고 차량입니다. SM3 신차가가 200만원가량 더 비싸고, 그리고 K3 럭셔리에는 없는 전동 시트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중고차 값의 절대적인 수치가 정말 낮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옵션은 K3 럭셔리도 SM3 알리와 꽤나 겹치는지라 SM3 알리하고 K3 럭셔리를 비교했습니다. 사실 차의 전반적인 승차감과 거주성은 저는 K3의 상품성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K3 상품성이 좋습니다. 그러나 SM3가 2009년에 출시, K3가 2012년에 첫 출시를 했습니다. 늦게 출시된 차량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이제 500만원에서 700만원대 중고차에서 그것도 같은 급인데 210만원 차이는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30% 가까이 저렴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SM3보다 K3의 상품성이 30%나 낮다고는 또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SM3가 우위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로 동급에는 최근 연식에나 들어가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요. 1열 창문이 모두 원터치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이게 이제 위아래로 열고 닫는 게 조수석까지 원터치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차량 크기가 나쁘지가 않아요. 차량 사이즈가 꽤 괜찮습니다. SM3가 출시 당시 동급에서 가장 사이즈가 컸습니다. 2009년 첫 출시된 준준형차 휠베이스가 2700mm입니다. 이는 현행 K3하고 아반떼 MD, AD하고도 동일한 제원이에요. 그러니까 꽤 크죠. 풀체인지 아반떼보다는 20mm 작은 제원이에요. 2009년에 출시했을 때는 포르테하고 아반떼 HD 시절인데 이때 2.7m면 사실 좀 크죠. 그리고 그때 팔던 차를 2019년도까지 똑같이 판 게 문제지 2020년대 들어서 동급의 신형 차량들과 제원이 비슷한 점은 의외의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같은 2.7m여도 현대기아가 훨씬 공간을 더 잘 뽑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거주성이 가격 차이, 210만원이라는 가격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한계점에 대한 수긍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생각보다 실련비가 좋습니다. 이 SM3에 들어간 미션이 CVT 미션인데 동급에는 처음 들어갔어요. 그리고 차량이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이게 공차 중량이 1195kg으로 사실 K3하고 한 5kg에서 10kg도 차이가 안 나는데 이 동급보다 무겁지는 않은데 낮은 RPM을 잘 활용하는 CVT 미션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정속주행 시 연비를 잘 살려준다는 거죠.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만족하면서 차를 타고 다녔어요. 1차선 정속주행 르노차들이 괜히 나오는 1차로는 추월차선이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점만 말하면 르노 빠돌이 같으니 단점도 짚고 가겠습니다. 내장재 품질이 다소 아쉽습니다. 물론 준준형 체급이 다 그런 거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현대기아는 K3 출시 때 마감이 나쁘지 않았고 MD도 페이스리프트에서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는 게 보인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SM3 같은 경우는 초기형이나 후기형이나 솔직히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탔을 때는 별로 큰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이게 직물 시트나 가죽 시트나 이제 르노 삼성차 특징이 이 전반적인 시트의 품질이 좋아요. 이 부분은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션이 취약하다고 알려진 편입니다. 그리고 수리비도 비싸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는 SM3를 한 3대에서 4대 정도 비교를 해보시면 미션 상태가 좋은 차인지 아닌 차인지 이게 좀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바로 인지하실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사전에 걸을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설령 구매하시자마자 고장나더라도 이게 중고차 성능 보증 보험이 있어야 중고차를 상사에서 구매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기아는 사실 GDI 엔진 결함으로 인한 리콜이 있죠. 또 10년에서 20만 킬로까지예요. 사실상 보증 끝난 차량이 갈수록 많습니다. 그리고 엔진보다는 차라리 미션이 저렴할 수도 있어요. 물론 현대기아 엔진 수리비가 정말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DI 쇼트 엔진을 교체하더라도 르노 삼성의 미션 교체 비용보단 저렴할 것 같기도 한데, 미션 오일 교체 주기만 칼같이 지켜주시면서 CVT 미션 특성상 급가속 자제해주시고 저처럼 17만 킬로 주행한 차량을 구매하시더라도 정말 마음 편하게 타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세 번째, 소모품 가격이 확실히 더 비쌉니다. 딱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현대기아보다 똑같은 작업이어도 한 20-30%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크게 터지지는 않고 장기적으로 정말 은은하게 지출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큰 체감은 안 되는데 어쨌든 현대기아가 유지보수가 확실히 저렴한 것은 이게 변함없는 사실이고 무시할 수 없는 강점이기에 저는 SM3의 단점으로 지적합니다. SM3는 중고로 다시 팔 때 딜러 매입가가 눈물 납니다. K3는 딜러한테 팔아도 큰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년 이내에 차량을 처분하실 계획이 있으신 경우, 그럴 경우에는 K3를 추천드리나 폐차 때까지 그냥 타실 생각이시라면 저는 중고 처분 시에는 불리하지만 중고차 시세에 해당 단점이 고스란히 반영된 SM3 오히려 좋아. 한 차종 이야기로 2-3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 사실 요약하는데 조금 힘들었습니다. 놓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점들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놓친 부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구구였습니다.